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려 24년 만에 평양 땅을 밟게 됐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네. 일단 푸틴이 지난 3월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두 3개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과 벨라루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있었는데요. 북한을 4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이런 상황에도 북한을 가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김정은 북한의 이 도움이 절실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났고 김정은 초청에 응해서 이번에 방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고 북한이죠. 또 북한이 어떻게 보면 푸틴의 이 군수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북한을 베트남과 함께 방문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푸틴과 이 김정은의 그 정상회담, 여기서 나올 주요 의제를 한번 또 전망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과거 이 냉전 시기의 소련과 또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으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를 좀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사회가 매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동맹조약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기존의 조약, 다시 말하면 2000년에 맺은 조약을 좀 더 격상하는, 다시 말하면 전략 동반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의 그런 조약으로 격상하는 그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요. 바로 이 북한이 지난달에 이 군사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를 했는데 발사 2분 만에 이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그 고도화된 군사 기술을 좀 이전해 주기를 요구할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하반기에 이걸 더 계속 실험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푸틴이 그런 언급을 했죠.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큼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이런 또 관계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이게 어떤 시나리오 좀 전개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간에 다소 좀 냉랭해지는 기류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하얼빈도 갔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아마 푸틴이 방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안 갔거든요. 네. 안 간 것이 실제 안 간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못 간 것이냐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중러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놓고 북한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 정도로 중국이 3자 협력에 밀착할 가능성은 좀 적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침 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정부와 그리고 중국이 2+2, 2+2 외교안보 대화를 개최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한중 그리고 러북이 모두 모이기는 사실상 좀 보기 드문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 안보 대화에서 우리가 가장 좀 우선적으로 얻어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또 우리가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할 사항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라.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날리고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이런
이 과정에서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한중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신뢰를 쌓고 또 나아가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하는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